안녕하세요. 저는 시원스쿨 프랑스어 대표 강사 엠마입니다. 엠마와 함께하는 프랑스어 필기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M부터 Z까지 알파벳 프랑스어 필기체로 쓰는 방법 살펴볼 겁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먼저 M. 대문자 M 같은 경우 역시 우리 필기체 살짝 느낌 내주면 된다고 했죠? 끝에 살짝 꼬아서 M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덜어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간에 대를 하나 빼고 M 이렇게 써주기도 하는데 모양은 특별히 알아보기 어렵지는 않죠? M. 소문자 M으로 가볼게요. 역시 어렵지 않게 그대로 모양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문자가 오는 경우 이 끝에가 살짝 꼬부라져서 연결이 되겠죠? M. 이번에는 N. 역시 M 썼던 모양대로 꼬부러진 형태로 시작해서 이렇게 뽑아줍니다. N 같은 경우 조금 더 기울여서 써주면 더 예뻐요. N. 그리고 소문자 N은 역시 소문자 M과 마찬가지로 특별할 거 없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O. O는 자 위쪽에서 시작해서 다음에 보통 문자가 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굴려서 끝내주시면 돼요. 이 특징이 소문자로 갈 때는 조금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소문자 O는 꼭 이렇게 뽑아주셔야 합니다. O, 사과 모양처럼 O. 그리고 빼로 갈게요. 빼는 대부터 먼저 그려주세요. 그린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대를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 씌워주시면 빼 완성. 빼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소문자 빼는 살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닫혀있는 모양이 아니라 우리 배 쓸 때처럼 자 먼저 이렇게 내려와서 살짝 열려있는 형태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빼. 그런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붙여서 쓰곤 해요. 그래서 형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역시 알아보는데 불편함은 없겠죠? 빼. 이번에는 Q. Q 같은 경우는 모양이 상당히 귀여워요. 자, 이렇게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달팽이 같이 생긴 형태. 그래서 Q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좀 독특하죠? 이거 소문자로 가볼게요. 소문자는 모양 그대로 먼저 반원 그어주고 일자로 Q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R로 갑니다. R 같은 경우 빼랑 형태가 유사하죠? 먼저 대를 그려주고 우리 빼 그릴 때처럼 모자 씌워준 다음에 밑에 쭉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R. 그리고 R 같은 경우 소문자를 살짝 주의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런 모양이 아니라 먼저 앞쪽에 문자가 온다고 생각하고 밑에서부터 시작해요. 연결해주는 선을 그어주고 또 살짝 돌린 다음에 꺾어서 이렇게 끝에를 꼬부려서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R. 이건 한 번만 더 써볼게요. R. 여기까지. 이번에는 S. S도 필기체니까 먼저 앞쪽에서 슉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써주시면 S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조금 더 두꺼워도 문제없는 이런 형태의 S 기울어진 느낌이죠. 그리고 소문자를 쓸 때는 역시 앞쪽에 문자가 온다고 생각하고 연결해주는 줄을 쭉 그어주는데 이때 위쪽 머리는 작게 그리고 밑에 쪽 몸통을 조금 크게 해서 S 이런 형태로 써준다. 이번에는 때로 갑니다. 우리 E라던가 Z를 써줄 때처럼 약간 요 위쪽에 있는 선은 고급스럽게 한번 이렇게 꼬아주고 끝에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E와 확실히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때. 한 번 더 조금 더 크게 때. 자, 요거 소문자로 쓸 때에는 역시 밑에 이어주는 줄 밑에서 시작합니다. 쭉 올라가서 직선으로
쭉 내려와서 끝에를 꼬아준 다음에 짝대기 그어줍니다.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U로 갈게요.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U 같은 경우는 그대로 U 크게 써주고 끝에를 살짝 뽑아줍니다. U 이렇게 해주고 소문자도 똑같이 그런데 모양만 작게 U U.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왜 같은 경우 이렇게 써 있을 때는 뾰족하니까 U와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런데 필기체에서는 뾰족하게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 약간 모양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양쪽 끝부분을 살짝 모양을 살려주는데 어떤 식으로 살려줄 거냐 하면 위에를 살짝 꼬아서 끝에는 돌려서 뽑아준다. 한 번 더 갈게요. 이런 모양. 그렇다면 밑에가 둥글다고 해서 U가 아니란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살펴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소문자도 역시 이 모양 그대로 쬐끄맣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필기체 안 배운 분들은 이게 U랑 V를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겠죠. V. 거의 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W. W 같은 경우는 double. 자, 더블이라는 뜻이에요. V. V가 두 개 있다. 그렇다면 방금 살펴본 방법을 적용시켜서 두 개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 잘못 찍혔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소문자도 동일하게 쬐끄맣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W. 그리고 X 같은 경우는 편하게 대문자도 굳이 뭐 멋부리지 않고 이렇게 크게 써주시면 돼요. 먼저 왼쪽, 오른쪽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소문자는 작게 소문자 X. 자, 이제 마지막 Y 그리고 Z입니다. Y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선이 비율이 다 똑같이 대문자랑 소문자를 똑같이 나눠놨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확실히 이 위쪽 부분이 더 커야 돼요. 소문자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줄을 약간 무시하고 한번 써볼게요. 이 위쪽 머리 부분을 좀 크게 해서 Y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로 약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식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소문자는 조금 더 작게 해서 Y. 이렇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외울 것도 없고 어렵지 않죠? Z로 갑니다. Z도 살짝 꼬아주는 모양만 내주시면 돼요. 이 모양을 약간 물결 치듯이 이렇게 하고 짝대기 하나 중간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무슨 문양 같은 느낌이 들죠? Z, 이 Z. 소문자로는 살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R 쓰는 방법 배웠는데 거기에 꼬리만 달아주시면 Z 소문자가 완성이 돼요. 자, 먼저 R는 우리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런데 여기에 꼬리를 하나 달아줄 건데 어떤 식으로 달아줄 거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바로 Z 완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들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우리 원래 쓰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물결 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써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파벳 A부터 Z까지 프랑스어 필기체 연습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살짝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많이 연습하다 보면 상당히 또 재미있고 쓰기 편해지는 게 바로 프랑스어 필기체입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는 다음에 단어 쓰는 형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차오!